운 없는 놈이라고 불리던 제가 3년 만에 회사 대표가 되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7년간 승진 한 번 못하고 후배들에게 밀려나며 매일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늘을 원망했던 그 제가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딱 3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완벽함 대신 속도를, 고집 대신 손절을, 그리고 요구 대신 먼저 주기. 이 3가지만 바꿨는데 갑자기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가 찾아오고 심지어 투자 제안까지 받게 된 거예요. 혹시 운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만 생기지? 하며 답답해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바닥에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그 구체적인 순간들과 실제 방법들을 숨김없이 모두 공개할게요. 이런 실제 경험담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더 솔직하고 유용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운을 기다리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35살까지 운이라는 건 하늘이 정해주는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늘 불평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럴까? 그런 내가 지금은 작은 IT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7년간 다닌 회사에서 나는 늘 완벽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기획서 하나 쓰는데도 며칠씩 걸렸다. 자료 수집부터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경쟁팀에 뒤처지는 일이 반복됐다. 민호야, 너는 왜 이렇게 느려? 팀장 박 과장의 핀잔이 귀에 따갑게 박혔다. 나보다 늦게 입사한 후배 정우는 벌써 주임으로 승진했는데 나는 여전히 사원이었다. 속이 쓰렸다. 전환점은 회사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찾아왔다. 신규 앱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경쟁사는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한 상태였다. 나는 또다시 완벽한 기획서를 만들려고 애썼다. 밤낮 없이 자료를 모으고 경쟁사를 분석하고 완벽한 전략을 세우려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기획서 첫 장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그때 우연히 만난 대학 선배 김형이 내 고민을 들어주었다. 그는 스타트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민호야, 완벽은 없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빨리 시작해서 빨리 실패하고 빨리 고치는 거지. 그래야 진짜 완벽에 가까워져. 그의 말이 머리를 한 대 친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무작정 기획서를 써내려갔다. 투박하고 부족했지만 일단 틀을 잡았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공유했다. 놀랍게도 그들의 피드백은 긍정적이었다. 이제야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정훈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젝트 중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김형의 조언이 떠올랐다. 때로는 손절할 용기가 필요해. 매몰 비용에 얽매이면 더 큰 손실을 본다고. 나는 결단을 내렸다. 기존 계획을 과감히 접고 예산에 맞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했다. 마음은 아팠지만 그 결단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 작지만 실용적인 앱이 탄생했고 사용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팀원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정훈의 대충대충 하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왜 저렇게 성의 없이 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정훈은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했던 것이다. 내가 성의 없다고 본 것은 사실 그의 효율성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정훈아, 미안해. 그동안 내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네. 형, 저도 형의 꼼꼼함을 배워야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하기 시작했다. 갈등이 줄어들자 팀 분위기도 좋아졌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나는 승진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가짐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믿음이 내 행동을 바꿨다. 이전에는 왜 내게는 기회가 없을까? 또 불평했지만 이제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하고 주변을 살피게 됐다. 그 변화는 곧 결과로 나타났다. 회사 회식에서 우연히 만난 벤처 캐피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았을 텐데 나는 용기를 내어 내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그 대표는 흥미를 보였고 며칠 후 정식 미팅을 제안해 왔다. 창업해볼 생각 없어? 그의 제안에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안정적인 회사를 떠나 불확실한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 그때 내 직관이 말했다. 지금이야.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목소리를 믿기로 했다. 창업 초기는 힘들었다. 자금도 부족하고 직원도 나 혼자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다. 이전처럼 혼자 끙끙대지 않고 먼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동네 카페에서 일하며 사장님의 홍보를 도와드렸고 지인들의 SNS 관리를 무료로 해줬다. 작은 호의들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다. 민호 씨가 도와줘서 매출이 늘었어요. 저희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요. 카페 사장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고객을 얻었다.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해줬고 입소문이 퍼져나갔다. 나는 깨달았다. 먼저 주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는 것을. 돈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무조건 아끼고 모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흐름으로 보게 됐다.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절약할 곳은 철저히 절약했다. 직원 교육비나 고객 서비스 개선에는 아낌없이 썼지만 불필요한 사무용품이나 허영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줄였다. 가장 큰 변화는 자존심에 대한 생각이었다. 이전에는 멋있어 보이는 일만 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남들이 꺼리는 일도 기꺼이 했다. 고객사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고 새벽 배송도 직접 나갔다.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그런 모습을 본 고객들이 오히려 나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직접 이런 일까지 하시는 걸 보니 정말 믿음이 가요. 허영을 버리니 진짜 자존심이 지켜졌다. 나는 매일 책을 읽기 시작했다. 경영서부터 인문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내 시야를 넓혀줬다. 책에서 배운 지혜는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전에는 없는 것만 보고 불평했지만 이제는 있는 것에 감사했다. 건강한 몸, 나를 믿어주는 가족, 함께하는 동료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 감사한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냈고 그 에너지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힘이 됐다. 2년 후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되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하는 것이 즐겁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그 도전을 함께할 동료들이 있다. 얼마 전 후배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후배가 물었다. 형,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아지신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운은 타고나는 게 아니야. 운은 만드는 거야. 완벽함보다는 속도를, 고집보다는 유연함을, 요구보다는 나눔을 선택해야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허영 대신 진짜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끊임없이 배우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후배들의 눈이 반짝였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거야. 그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거든.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마. 그날 밤 사무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5살에 깨달은 진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매 순간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거야. 그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거든.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마. 그날 밤 사무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5살에 깨달은 진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매 순간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과거의 나처럼 운이 없다고 생각하며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깨달은 건 아니었어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조금씩 배워나간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운은 정말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함 대신 속도를 선택하고 고집 대신 유연함을, 요구 대신 나눔을 실천하면서 말이죠.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운을 만든 순간이 있다면 그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실제 경험담과 인사이트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운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만의 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